지난 3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 10대 2명 등 모두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가해 남성이 미리 흉기를 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 또 다른 SNS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한은정 시의원이 장경태 국회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올린 게시물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와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옛 밀양대학교가 시민들을 위한 소통협력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양산에서 도민 상생 토크를 열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양산 지역 현안을 듣고 특히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광역 교통망을 완성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3일 오후 창원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흉기 살인 사건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대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20대 가해 남성이 범행에 앞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건 발생 2시간 반 전인 3일 오후 2시 40분쯤 20대 A씨가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을 봉투에 담습니다. 술과 함께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사는 겁니다. 모텔로 향한 A씨는 잠시 뒤 2주 전부터 알고 지낸 10대 B양과 C양을 불렀습니다. 남자 혼자 왔어요. 혼자 오고. 나중에 나도 경찰에 와갖고 나도 알았다니까. 몰라요. 아예 모르고. 나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경찰들이 뛰어오길래 왜 올라가냐고 내가 경찰 제지를 하니. B양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는데 밖에 있던 C양이 큰 소리가 나자 다른 남자친구 2명을 모텔로 불렀습니다. 이 모텔 입구 쪽에는 CCTV가 있지만 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는 후문에는 이 CCTV가 없어서 10대들이 이곳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명이 모인 방에서 시비가 붙어 A씨가 흉기 난동을 벌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A씨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10대 남녀 3명 중 2명이 숨졌고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현장에 있었던 다치지 않은 C양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부검과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서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이들이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범행 계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4일 오전 피해 학생들의 학교로 장학관 등을 긴급 파견했습니다. 또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 지원팀을 운영하는 한편 특별 상담실도 꾸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창원시 의회에서 또 다른 SNS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은정 시의원이 장경태 국회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올린 게시물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와 제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은정 창원시 의원은 지난 2일 한 남성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진과 함께 나도 해봤다 어깨손이라는 문구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AI 생성 사진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물을 두고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원단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롱성 표현으로 여성 인권을 훼손했다며 한 의원의 사과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 제명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한은정 창원시 의원이 SNS에 2차 가해 글을 올리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단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또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즉각 사과했습니다.
한 의원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게시물이었고 함께 올린 사진이 AI 생성 사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며 공인으로 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 것이지. 이제 이런 일을 다시는 안 해야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정말 좋은 경험 삼아 다시는 뭔가를 할 때는 다시 읽고 확인 또 하고 좀 더 생각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최근 김민하 의원의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겨냥한 막말 논란에 이어 또다시 SNS 관련 파문이 불거진 창원시의회. 정치인의 발언이 갖는 파급력을 고려해 의회의 품격에 맞는 SNS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와 차세대 여성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해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성위원회는 4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의원이 국회 보좌진을 상대로 불미스러운 논란에 연루돼 국민들이 깊은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과거 권력형 성비위 사건 논란을 일으킨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는 피해자 보호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2025 경상남도 도민 상생 토크가 4일 양산 중앙국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22년 8월 양산을 방문했을 당시 시민들이 제안한 17개 사업 중 웅상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과 덕계천 산책로 등 친수 공간 조성 등 7개 사업이 완료됐고 6개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양산을 의료 바이오 첨단 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사통팔달 교통망을 완성해 명실상부한 동남권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상생 토크에서 시민들은 황산공원 진입 여건 개선 사업을 비롯해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2030 양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에서도 내실 있는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지사님의 우리 양산시에 대한 애정 또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언이 아마 있을 것으로 그 개진되고 또 제시되는 의견들이 우리 시정과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구 밀양대학교 부지가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4일 밀양 소통 협력 공간 개소식을 열고 4일과 5일 이틀간 경남 청년 타운홀 미팅과 포럼을 개최합니다. 청년의 이야기,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경남 청년 타운홀 미팅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여건과 일자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5일에는 연결과 실험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밀양을 주제로 민관협력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날 문을 연 밀양소통협력공간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의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공간과 지역생활실험실, 회의실, 공유주방 등을 갖췄습니다. 밀양시는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서관 신축과 폴텍 대학 개교가 이어지면서 이 일대는 햇살 문화 캠퍼스로 밀양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이 공간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문화와 창업, 교육과 휴식이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청년과 시민이 머물며 활동하는 새로운 도시 중심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대한적십자사에 특별회기를 전달했습니다. 경남도는 4일 오전 경남도청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진 회비는 경남 도내 취약계층과 재해 이재민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연중 모금 방식인 적십자 회비 모금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가 집중 모금 기간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납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소득금액의 10%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국 릴레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5일 경남에서도 총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도내 300여 곳의 학교가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을 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전체 급식학교 1,053곳 가운데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이 313곳,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가 36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송군 양숭리 고분에서 금동 장신구 등 신라 유물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금동 장식뿐만 아니라 변형된 돌무지 덧널 무덤도 발견됐는데요. 그동안 경주에서 발굴되던 묘제가 청송에서도 처음 확인되면서 학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세기 전반대의 부분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묘제는 적성목방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간 전형적인 적성목방묘는 아니고 변형된 적성목방묘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덤과 다르게 흙을 사용하지 흙보다는 돌을 주로 사용해서 봉토를 그러니까 봉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봉토를 시설한 게 약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훼손이 많이 진행되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청송군에서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보호하는 겸해서 이걸 조사를 하면서 이거 조사 내용을 가지고 관광 자원화나 역사적인 환경을 확인을 해서 이제 요거에 대한 역사성을 좀 밝혀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자. (4일) 오전 6시 5분쯤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우두산 인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불 발생 당시 거창군은 국민들에게 산불을 알리는 안전 메시지를 보내고 입산을 금지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입니다. 김해 국제공항에 지방공항 최초로 긴급 여권 민원센터가 신설됩니다. 지금까지 긴급 여권이 필요한 승객들은 부산시청이나 강서구청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부산시는 국제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 내 발급 창구 설치를 추진해 정부 예산과 인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김해 국제공항에서도 여권 분실이나 기간 만료 상황에서도 즉시 긴급 여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김해 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지역 공항 최초로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선 승객 증가에 따라 긴급 여권 발급 수요도 크게 늘어 2024년 발급 건수는 2,79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